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날짜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뉴스 목록이 바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주소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눌러봐야 주소가 안 바뀌죠. 이 주소가 안 바뀌면 이 뭐랄까, 이 새로 갱신되는 문서, HTML 문서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문서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죠? 그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서를 받아오는 방식은 이런 거라 그랬죠. 내 컴퓨터가 있고 이게 네이버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문서 주세요 라는 거를 이제 URL, 주소죠, 주소, 이걸로 주세요 하면은 그거에 맞는 걸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렇죠? 여기서 문서가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뀐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또 받아야만, 그렇죠? 그 바뀐 내용을 우리가 다시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걸 우리가 이 주소를 통해서 얻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소가 안 바뀐다라는 거는 새로운 문서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최초로 하나 받았던 문서,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문서의 내용이.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거를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적이라고 하고요. 정적 컨텐츠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받은 문서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이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데이터만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문서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서를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재갱신을 하는 거거든요. 문서의 내용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서를 이렇게 새로 받아서 내가 문서를 2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의 문서를 받았는데 그 문서를 어떤 통신을 통해서 일부 내용만 계속 재갱신을 하느냐. 그래서 문서를 받아오는 방식을 이제 정적 컨텐츠라고 하고요. 하나 받아온 문서에다가 어떤 액션이 취할 때마다 그 데이터만 바꿔주는 거를 동적 컨텐츠라고 해요. 동적 컨텐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컨텐츠는 정적 컨텐츠 아니면 동적 컨텐츠입니다. 정적 컨텐츠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문서상으로 받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거고요. 동적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문서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주소는 안 바뀌는데 내용만 바뀌죠. 이거는 이제 동적 컨텐츠라고 해요. 자, 그래서 동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초로 받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요 URL, 요 링크로 문서를 이미 가져왔어요. HTML 덕이라는 문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받은 문서의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바꿔서 내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최초에 받았던 내용들은 안 바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받은 문서 내용은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액션을 취할 때 요 URL이 새로 요청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문서 내용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동적 컨텐츠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동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 리퀘스트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좀 제가 과정을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다. 이걸 못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동적 컨텐츠를 가져오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정적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이 주소창에 주소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은 그에 맞는 문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달해요. 그 내용을 읽어서 우리가 지금 스크래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적 컨텐츠는 이렇게 새로 요청이 가지 않고요. 이 내부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살짝 데이터만 이렇게 살짝 읽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적 컨텐츠는 내가 리퀘스트로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동적 컨텐츠를 가져오는 전용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건데, 셀레니움을 제가 한번 받아볼 거예요. 자, 링크를 하나 먼저 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개의 링크 올려드렸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아나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셀레니움 공식 문서입니다. 셀레니움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야 우리가 동적 컨텐츠를 웹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셀레니움이라는 거는 이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치시잖아요. 주소창에도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우스로 특정 지점을 선택을 하시고, 그죠? 클릭도 하시고, 만약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요거까지 눌러서 로그인 시도를 하죠. 이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을 대신 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고 싶다. 이 로그인 버튼 있잖아요. 이 로그인 버튼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는데, 이제 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HTML로죠. 요거 선택해서 얘를 클릭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클릭 안 해도 셀레니움이라는 애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웹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조작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조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셀레니움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걸 하려면 당연히 셀레니움이 이 웹 브라우저를 직접 이게, 그러니까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문서를 받아서 그냥 문서를 웹 브라우저랑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문서를 분석한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브라우저를 직접 조종하는 거라서, 그죠? 이 브라우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브라우저라는 거를 크롬이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크롬 쪽에서, 그러니까 구글 쪽에서, 이 크롬을 만든 쪽에서 그런 거를 제공을 해요. 니네가 만약 프로그램으로 우리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싶으면은 내가 프로그램 하나 줄 테니까 요걸 사용해라 라고 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드라이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얻어서 파이썬으로 이 웹브라우저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이 브라우저를 다루는 거예요. 사람이 다루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브라우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 브라우저 있잖아요. 이 브라우저는 어디서 돌아가냐면 내 컴퓨터에서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PC에 브라우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크롬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콜앱을 사용하는 건요, 콜앱은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 있죠? 구글 컴퓨터의 네트워크 원격으로 얘네가 이렇게 이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실행할 때 사용되는 컴퓨터 자원, 이게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여기서 다 계산이 돼가지고 결과 나온 거를 이렇게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브라우저를 조정하는데 콜앱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죠? 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셀레니움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콜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복잡해요. 콜앱에서 셀레니움이라는 걸 쓰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실습할 때 이 과정은 내 PC에서 할 겁니다. 자, 내 PC에서 콜앱은 못 돌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콜앱이라는 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사용 인터페이스만 조금 다르지 어차피 얘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확장자까지 똑같아요. 파일 확장자까지.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주피터 노트북이 편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계속 주피터 노트북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건데 주피터 노트북은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하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OS 체제에 맞는 걸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자, 용량이 꽤 큽니다. 한 700, 800메가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게 있는데 아나콘다가 뭐냐면 이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파이썬이 범용적인 언어라서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야에서 파이썬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라이브러리라는 또는 모듈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듈이 되게 방대하기도 하고 모듈 간의 어떤 위존성이라고 해서 어떤 모듈이 실행되려면 다른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 쪽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자주 쓰는 모듈들을, 패키지들을 모아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머신러닝에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원래는 이거 설치하면은 아주 잘 작동하는 패키지들로 다 구성을 해놓고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이썬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설치를 할게요. 자, 웰컴 투 아나콘다 3 해서 넥스트 동의해 주시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컴퓨터 보통 따로 쓰면은 나 혼자 just me 그래서 나한테만 적용되게 할 건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한테 적용되게 할 건지 뭐 이런 건데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자, 설치될 경로. 자, 그리고 요거 잘 모르시면 그냥 인스톨 하시면 돼요. 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자,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래서 셀레니움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댓글 정보도 가져갈 때 요 뉴스를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20번째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그게 없어요. 다시 댓글이 많은 거에는 댓글 통계 정보가 있는데, 댓글이 좀 댓글이 적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자, 이 댓글 요 통계 정보를, 얘도 동적 컨텐츠거든요. 얘도 동적 컨텐츠라서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가져갈 때 셀레니움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날짜 변하는 거 있죠. 얘도 동적 컨텐츠이긴 한데, 근데 얘는 제가 보니까 정적 컨텐츠랑 동적 컨텐츠랑 짬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많이 본 뉴스 또는 댓글 많은 뉴스, 이 세 개의 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면, 많이 본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여기 데이트라는 이 링크 쪽에 날짜 정보가 이렇게 붙어서 다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사실 동적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날짜 정보를 넣어서 링크 URL을 다시 요청하면은 새로운 페이지를 주는 정적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까지는 내가 만약 4월 10일 걸 얻고 싶다, 2023 041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4월 10일 걸 가져올 수 있죠. 2022년 1월 1일 거 가져오고 싶다, 이게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동적 콘텐츠인 동적 콘텐츠를 가져오는 셀레니움을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따 요거 댓글 통계 정보 가져올 때는 셀레니움을 써야 돼서, 그래서 일단 미리 요거를 좀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되는 동안 저희는 요거 마저 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하고 있을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언론사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져온 언론사 정보를 가지고 랭킹 뉴스를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킹 뉴스를 날짜별로, 그 다음은 특정 뉴스의 댓글 통계 정보, 일단 이 1, 2번까지는 했고, 자, 이제 3번 할 차례죠. 자, 뭐 서울경제라고 돼 있는데 언론사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가 언론사 나중에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구조가 다 똑같으면은 어떤 언론사든 우리가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날짜, 특정 날짜에 뉴스를 가져가는 링크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죠? 요게 일단 지금 서울경제라는 언론사에
페이지라는 거는 알죠? 여기 날짜 바꾸면 언론사는 그대로고 여기 날짜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 규칙, 이 URL의 패턴과 규칙을 쉽게 여기서 분석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바뀌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날짜. 자, 날짜 포맷은 뭐 구분자 없이 연 4자리, 월 2자리, 월 2자리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가져올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자, 저는 오늘 날짜 기준 최근이라고 해서 최근 1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일까지의 뉴스를 가져오려면 여러분들이 2022-0202를 이거부터 오늘 날짜가 뭐죠? 2023-0419인데 요런 거를 10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10개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귀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화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함수를 직접 짜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번거로우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파이썬 날짜 생성이라고 치면 두 날짜 사이에 날짜 생성하기라고 있네요. 그죠? 자, 판다스로 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데이트 레인지라고 있네요. 그죠? 근데 판다스로 돼 있으니까 판다스로 돼 있는 건지 파이썬으로 돼 있는 건지 참고, 그러니까 잘 구별하시고, 판다스로 돼 있는 거면은 판다스 임포트해서 쓰셔도 되고, 자, 저는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판다스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으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들도 파이썬 두 날짜 사이 날짜 생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알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저랑 똑같은 페이지를 보실 거면은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저는 요거 쓸게요. 저는 똑같은 페이지 보시려면 수업 페이지에 29번 챕터 요거 들어오시면 돼요. 자, 얘가 진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아직 필요 없으니까. 뭐지? 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만 고치면 되냐면 여기서 자, 대시를 우리는 빼야 되죠. 이거 대시. 이게 이제 연, 월, 일이라는 거를 눈치껏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오늘 날짜를 얻어야 돼요. 오늘 날짜. 자, 오늘 날짜. 자, 오늘 날짜 구하는 것도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색을 했고 가장 위에 나오는 거.
볼게요. 자, 데이트 타임 점 투데이래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거 임포트 하시고, 이것도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만든 페이지는 아니지만 현재 날짜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죠?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프린터로 해서 보시면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죠? 연월 1은 대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뒤에 10은 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이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파이썬, 자, 날짜 포맷,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할게요. 역시. 자, 날짜 시간 포맷에 맞춰서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날짜를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고 싶다면은, 자, 얘가 좀 이상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날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today, 오늘 날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날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은 요렇게 쓰래요. strftime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자, 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자, 얘는 now라고 썼는데 today랑 똑같은 겁니다. 거의.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자, 요것만 복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strf time. 더 궁금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가 하나 있을 때 today라는 게 지금 있죠. 이거 날짜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타임이라는 형태, 문자 아니에요. 날짜예요, 날짜. 이렇게 타입해서 보시면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문자면 str로 나올 텐데 문자 아니고요. 날짜란 타입이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이런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strftime.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코드 포맷 코드표. 그죠? 이게 무슨 의미다? 퍼센트하고 대문자 y는 여기 있죠. 네 자릿수 연도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네 자릿수로 표현하는 거고요. 소문자 y로 하면은 연도를 두 자릿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today 다시 한번 보죠. 프린트 today. 요 2023 네 자리로 표현되잖아요. 연도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소문자 y로, 구분자는 대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점으로 바꾸고 싶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저장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연도 두 자리로 바뀌고 구분자도 대시가 아니라 점점이고 우리가 10분초는 아예 언급도 안 했기 때문에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 포맷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연도는 네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대문자 y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구분자 따로 필요 없죠. 점을 지워주시면 돼요.
오늘 날짜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날짜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자주 쓸 거니까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자, 날짜 계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날짜 1에서 날짜 2를 빼거나 더하는 거죠. 그죠? 빼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다. 요런 거죠. 자, 또는 이제 날짜 보통 근데 날짜 1에서 날짜 1을 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계산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날짜 1로부터 10일 뒤, 날짜로부터 1년 뒤, 이런 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날짜끼리 계산하는 것도 다 있어요. 날짜는 그냥 날짜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오늘 날짜로부터 10일 전 거까지 가져와야 되니까 요것도 하나만 검색을 할게요. 파이썬 날짜 계산. 다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일 위에 거 할게요. 요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여기에 저랑 똑같은 페이지 보시려면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내려야 돼요. 여기 날짜 계산하기 있죠. 3번. 자, 뭐가 있냐면 타임 델타라는 게 있거든요. 타임 델타. 그래서 여기 타임 델타라는 걸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인풋을 안 했네. 자, 얘는 좀 별로 안 좋은 포스팅이네요. 얘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이걸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데이트 타임 하나만 가져왔는데 타임 델타라는 것도 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날짜에서 타임 델타 한 다음에 밀리세컨드, 세컨드, 미니트, 하워, 데이스, 윅스. 그래서 요런 단위로다가 시간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밀리세컨드, 1밀리세컨드를 현재 요 나오라는 시간에서 빼는 거고요. 요거는 요 밑에 요거는 1초를 빼는 거고, 요건 1분 빼는 거고, 1시간, 1일, 한 주 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한 달 빼는 거랑 1년 빼는 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윤년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위크까지만 제공을 해요. 타임 델타는. 그래서 주 단위로 빼거나 일 단위로 빼거나 시 단위로 빼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 단위나 월 단위로 빼려면 타임 델타 말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여기서만 타임 델타 11 빼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현재 날짜가 지금 필요하죠. 현재 날짜는 today입니다. 요거는 문자로 바꾸기 전 날짜예요. 그죠? 문자 아니고요. 날짜예요. 여기서 1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빼야 된다? 타임 델타라는 걸로 1 할 건데 이 1이 어떤 1이냐? 1분이냐
한 시간이냐, 1일이냐, 한 주냐, 이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일 빠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스타트 데이라고 하고, 엔드 데이는 뭐 따로 할 필요 없지만 투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지? 자, 제가 뭐 잘못 눌러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잘못 눌러서 셀이 사라졌는데 복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